이렇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여기보다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죠. 예. 어떤 글자의 전체적인 균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다음에는, 자, 이거를 이어서 45도 각도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 지점까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시 45도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 다시 한 8분의 1 정도로 할까요? 여기까지만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이어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을 삐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45도가 유지가 되면서 각도가 이렇게 삐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길면 절대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삐침은 전체적으로 이 기준선을 약간 벗어나야 되고요. 기준선을 약간 벗어나면서 이 길이의 반절 이내에서만 살짝 들어 올려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삐쳐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너무 밋밋하게 되면 글씨가 아주 안 예쁜 글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이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단 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6단 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꺾이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마디로 말해서 이 꼬리를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쓰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 6단 꼬리는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동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동작이 속으로 세면서 이 글씨 꼬리를 써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꺼자가 완성이 됐는데, 자, 꺼자의 이 대장 자음의 아래쪽 딸린 자음은 어떻게 쓴다면, 이 꼬리 부분을 떼어내버리고 여기를 몸통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이 몸통 부분만을 아래쪽에다 쓸 때 어떤 글씨의 아래쪽에 정확하게 정해진 지점에 써놓게 되는데, 자, 이거에 약 아마 3분의 2 정도의 크기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4분의 1 크기로 그 아래 이 글자의 반절만한 사이즈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노트에 두 줄, 셋째 줄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꼬리를 떼어내버리고 아래 몸통만 여기 집어넣는 건데요. 그래서 딸린 자음, 아래 글자는 원래 대장 자음에서 그 대장 자음의 일부를 떼어내거나 변형을 해서 모든 딸린 자음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언어 학자들이 캄보디아 과거의 언어 학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글자가 꼭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위에다 쓰고 어떤 경우는 아래다 쓰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왜 이런 분류가 필요하냐,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래 글자는, 자, 여기에서 이 윗 글자와 아래 글자의 공간, 일정한 간격을 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너무 붙여서 쓰게 되면 글씨가 조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이렇게 한 칸을 4등분으로 나눴을 때 맨 위에 4분의 1은 띄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이런 선들은 침범하지 않는 윗글자와 아랫글자를 띄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꺼를 쓴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2획으로 완성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호를 그리는 겁니다. 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호를 그려주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 약간의 모서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꺼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해서 코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는 호가 없습니다. 모서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서리가 있죠. 그죠? 어떤 글씨가 예쁠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글씨가 예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캄보디아 자음은 이렇게 모서리에 약간의 어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생겨야만 글씨가 체계가 있고 균형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꺼를 갖고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커를 한번 써보는데요. 커는 호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간 분할을 해서 이 호를 집어넣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4등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커는 위에 있는 이 호가 아래에 있는 호보다 조금 크게 약간 가분수처럼 그려 넣는 것이 그게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썼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딱 50%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윗부분이 이만큼 더 커졌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자처럼 썼지만 S자 반대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쓴 것이 바로 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원으로 호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꼭지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커자를 예쁘게 쓰는 방식이고, 커자의 이 대장 커자의 딸린 자음, 아랫자음 커는 이거를 그대로 축소해서 3분의 2로 축소해서 써놓으시는데 여기서는 4분의 2로 축소를 해서 그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좀 안 예쁘게 됐네요.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처럼 호가 되어지고, 여기에 약간의 꼭지점이 생기죠? 커는 이렇게 쉽게 써졌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제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나의 획이지만 여기에서 꼭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획처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가 둘이라고 하는 그 중간 잠깐 쉬는 지점으로 인해서 예쁘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